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일을 하던 제게 다가온 한 남자.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고 젠틀한 성격의 그는 다른 단과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알려졌던 저희는 동반 유학을 갔었고 거기에서 약혼을 한 다음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남편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능력있고 성실한 남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제게 비수가 돼서 날아왔죠. 결혼하고 1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만취가 돼서 저에게 다른 어머니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술주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남편과 남동생은 생모의 아들이었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딸과 막내 남동생은 지금 계신 시어머니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배다른 남배였던 거죠. 전 경악했어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문화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얼떨결에 임신이 돼서 그냥 결혼했던 일자 무식의 노인이 제 시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학대를 당했고 자신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며 정서적으로 어렵게 성장했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생모였던 친어머니를 쫓아내고 이혼을 한 후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마저 나몰라라 했던 거죠. 어찌 보면 시어머님 성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초라한 남편의 생모를 굳이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무하게 고집도 세서 남편이 그저 휘둘리는 것으로 보였죠. 매일같이 숨이 멎을 정도로 싸우다가 결국 나를 잡아 뵈러 갔어요. 보자마자 저더러 시험이 몰라보는 년이라면서 대뜸 욕을 시전하는 거였어요. 정말 저도 욱하고 치밀었지만 차마 첫 대면에서 그럴 순 없었죠.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생모는 진짜 시어머니는 본인이며 자기가 있었기에 네 남편이 있는 거라며 매일같이 무난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2번씩 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종갓집 맏며느리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뺨을 때리는 수준이었죠. 전 차로 집에 오는 동안 분해서 얼굴이 굳어져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기 결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였죠.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할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단 이혼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건 접었습니다.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워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였죠. 그렇게 멋져 보이던 남편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뜨겁던 애정이 다 식어버린 것도 모자라 시아버님과 재혼한 현 시어머니는 생모처럼 악다구니는 아니더라도 주말에 같이 외식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말씨와 맵시뿐 아니라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아버지는 제게 대놓고 당신 아들이 생모 운운하는 건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자신의 치부라며 절대 휘둘리지 말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셨죠. 안 그래도 회계법인의 업무량은 가히 살인적인데 하필 시즌에 당하는 양가의 회유성, 협박성 발언은 둘 다 이가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강도는 예상대로 생모 쪽이 더 거셌습니다. 약속이 겹치게 돼서 다음에 가겠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반나절 만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나 죽어쇼를 벌여서 온 가족을 실신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생모의 집을 드나들면 유산은 단 한 푼도 없을 거라는 엄명에 그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전 차라리 지금의 시아버님의 태도가 비정하지만 그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거나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면 더욱더 경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아래 남동생은 그런 형을 비난했고 전 정말 동생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남편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끈 떨어진 연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모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뿐인데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전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생모는 제가 노산이라면서 불임 클리닉에 가보라는 둥 옆에서 막말을 해대는 겁니다. 난자가 늙어서 그렇다는 둥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쏟아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의 생모만 아니었으면 진짜 머리채를 잡고 한판 붙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은 현 시부모님의 의견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안 되겠다 싶어 같이 불임 클리닉에 산정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줄로만 알았죠. 검진한 후 결과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무정자증에 가까운 비활동성 정자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전 남편이 정말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생모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를 죽이려는 취급을 하는데 실로 믿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저를 보자마자 밀치고 그릇을 집어던져 발목까지 골절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날부터 도저히 한 이불을 덮고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친정을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놀라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마도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전 친정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통곡하듯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건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과 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싶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었죠. 그런데 현 시부모님 두 분은 그나마 저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해결이 되겠거니 지켜보시는 듯 했죠. 그즈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모가 남편을 대동하고 나타나 제 멱살을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말이죠. 당신 아들은 문제 없다면서 어디다가 덮어 씌우냐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친정아버지는 그 손 놓으라며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고 남편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자네한테 이 꼴 보이라고 내 딸 준 거 아닐세? 당장 모시고 나가게. 그러자 생모는 그 자리에서 벌렁 누워서 옷을 죄다 벗어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속옷까지 냅다 던지는데 차마 그 꼴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며 쌩 난리를 부리는데 진짜 정말 몸뚱이마저도 소름 돋기 싫더군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맨몸으로 개처럼 지우지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 정도로 줏대없고 의지박약한 놈은 사회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건을 치르고 석 달 후 저희 둘은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승소한 쪽은 저였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있었지만 저희는 숙려기간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지친 나머지 그렇게 인연의 끈을 놔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사랑했는지 그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잊고 저와 제 가족을 함부로 했던 그 시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오랜 기간 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전 새로운 회계법인의 임원으로 스카웃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주상복합을 사서 저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고 스포츠카도 사서 매일같이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필라테스로 몸을 가꾸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생모는 뇌종양 때문에 수술을 거듭하다가 요양병원에 2년 넘게 누워있다는 것과